아침 뉴스룸 KBS 박은주 기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화요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가 괴롭힘의 범위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막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직장 내 이 괴롭힘 방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체,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고용노동부에는 이 기업과 근로자들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날 이 상시 상황별로 예시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이 두 분께 퀴즈를 한번 내볼까 좋습니다. 퀴즈 자신 해요. 있죠.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을 하느냐. 아하. 둘째, 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느냐. 아하. 그 셋째, 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이 악화가 됐느냐. 그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사항은 지금 잘 숙지했고 먼저 잘 맞춰보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이승현 주시죠. 아나운서에게 첫 번째 퀴즈예요. 네. 이 회사 선배가 이 성과급을 받은 후배한테 술자리를 마련했느냐, 아직도 날짜를 안 잡았느냐. 승진턱 내라, 영어. 네, 성과급의 30%는 네. 이 무조건 선배한테 쏘는 거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이거는 괴롭힘. 근데 직장 내 선배가 하는 거면 괴롭힘이 괴롭힘 될까요? 맞습니다. 돈은 내 맘대로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선배가 그렇게 압박하는 일단은 거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 네. 뭔가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괴롭힘. 네, 이건 맞습니다. 물질적 피해도 줬죠. 일단 그 직장 내 괴롭힘은 맞고요. 예. 이게 선배가 아니라 후배라고 할지라도 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후배가 그럼 이게 일단 선배한테 밥 사달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것도 그것도 괴롭힘의 일종이에요. 강요, 관계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 그렇군요. 있고요. 이게 일단 업무와 무관하고 이 건의 경우에는 또 선배라는 우위를 이용해서 강요를 한 거기 때문에 해당이 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사 선후배들끼리 네. 이 밥을 먹고 있다가 뭐 누가 애인이 생겼다.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네. 애인의 직업은 뭐냐, 뭐 애인은 몇 살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는 해당이 될까요? 사실 이게 진짜 괴롭힘인 것 같아요. 사적인 영역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영역에 대해서 뭐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야, 뭐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질문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괴롭힘. 이승환 아나운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많나 봐요. 이거는 사실 괴롭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나 알 줄 네, 알았어, 나도. 그래요? 이게 아니야. 이 개인적인 질문이긴 궁금하니까 하지만 물어볼 수 있는 이 뭐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언행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회사 그래. 생활에 해당한다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대화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독 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사생활을 캐 묻는다거나 예. 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하는 등 이렇게 당사자가 강요로 느낀다면 이건 괴롭힘에 해당이 그건 됩니다. 어쨌든 업무 적정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는 건 그거는 또 신뢰가 될 수 있을 알겠어, 것 안 같습니다.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좀 관심 좀 꺼주세요. 그럼 이거 어때요, 이거?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은행 지점장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아니 말이야, 우리 지점이 지금 성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과 보고하세요.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 네. 괴롭힘입니까? 괴롭힘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이게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사실 근무 환경도 악화가 됐지만 예. 이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독려나 질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리고 또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업무 지시하는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거 괴롭힘 아니에요? 괴롭힘? 이것도 괴롭힘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것도 업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그 질책이나 지시가 뭐 인격적인 모독 수준이거나 네. 아니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데도 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건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계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 네. 이 과도한 성과를 내라고 압박을 하는 경우는 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자,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오늘 얘기가 정말 재밌는데 술자리 같은 경우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술자리. 회사 다니다 보면 술자리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기 싫은 회식 자리를 계속 오라고 한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승현 씨한테 승현 씨 뭐 방송 끝나고 술 한잔 어때요? 이렇게 가볍게 제안을 한다면 네. 이건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승현 씨 회식 자리에 왜 빠졌어요? 사유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사유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괴롭힘이겠죠. 이승현 씨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괴롭힘. 분들이 괴롭힘? 있거든요, 사실. 아.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예. 흔히 또 우리가 술자리에서 과거에 많이 있었던 일인데 이 사발에 술을 섞어서 먹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늦게 오는 사람한테 관행적으로 후레자 삼배주 그렇죠. 연속 3회잔 예. 먹어라 이렇게 관건을 했을 때 이 당사자가 강요를 느낀다면 이거는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아, 후레자 몇 주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또 이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예. 이 학연 지연을 우선시하는 우리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뭐 특정 대학 출신의 이 동기들이 똘똘 뭉쳐서 다른 학교 출신의 동기를 따돌리거나 아니면은 대졸 출신의 이 직원들이 많은 회사에서 고졸 출신의 그 직원에게 말을 걸지 않는 등 이런 것들도 이제 괴롭힘으로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상대방의 기분을 좀 잘 배려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군요.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듣고 뭐 구체적 예시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상담 창구나 이런 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이 인터넷 게시판 그리고 문자 메시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 또 원한다면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또 그 밖에 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나 민주노총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근데 상담을 위한 곳이지 신고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는 이 어디로 오로지 이 본인이 속한 회사를 통해서 회사에.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법 시행일이 16일 이후 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7월 16일 아, 이후에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서 16일 이후에도 뭔가 일어났다 예. 이러면 이제 신고가 가능하고요. 아하, 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이 즉각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제 요구가 있다면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이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요.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데 신고하는 곳이 외부 기관이 아니라 회사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이거 소문 거잖아요. 다 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가해자였던 경우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사장한테 오히려 신고해야 돼. 사장한테 직접 당신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2차 피해, 보복 피해 같은 그러니까. 경우도 우려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번 법 개정의 이제 주요 한계로 지적이 되고 예. 있는데요. 사실 방법은 또 좀 있습니다. 네. 우선 만약에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네. 이러면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네. 해당 청에서는 회사로 이제 조사를 나와서 이 해당 뭐 취업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요. 혹시 회사가 이 피해자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처벌까지도 있습니다. 아하. 이 사업주가 3년 이하 징역이나 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치해지는데요. 네. 이 문제는 사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의 그러니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현실적으로 직원이 회사에 이렇게 뭐 신고를 하는 못 경우는 하는 거죠. 없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 하지만 지방청은 이 관리 감독을 할 뿐이라서 사실 회사가 징계와 이 조사 권한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고요. 예. 이 노무사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실제로 그 사장을 믿고 신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한계 같아요. 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 녹음이나 동료 그 증언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 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이 고용노동부 측도 일단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거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후에 이제 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법 시행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배려와 이 존중이
있는 이 조직 문화를 위해서 노사가 서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서로 배려하는 직장 생활, 잘 배려하겠습니다. 저 좀 잘 배려해 주세요. 저 너무